안녕하세요. 듣는 재미가 아니죠.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골라 듣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 정육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우리 이제 대망의 100강을 지나서 101강이 되죠. 제가 101강이라는 타이틀을 안 설렜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직 식재와 시설물, 부분이 좀 남아서 정말해서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 쪽이죠. 그런 부분이 꽤나 좀 남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101강이라는 타이틀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우리가 그 수목에 관한 관리 계통에 했죠. 그죠? 제가 그 안에 그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앞에 이제 우리가 뭐 했죠? 불치부터 우리가 전정하고 시비 그다음에 병충해까지 간단하게 저희들이 훑긴 훑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하나 세부적으로 하지 않는 게 기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 또 우리가 기술사는 하나하나 가지고 어떤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죠? 전반적인 어떤 맥락을 또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정말 또 하다가 보면 정말 궁금하면 한번 더 볼 수는 있는데, 시험 자체에 어떤 답을 그렇게 자세하게 막 이렇게 전정이라고 해서 어떻게 자르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기사와 기능사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어떤 느낌의 그 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그게 결코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전체적인 맥락 하에 무엇을 묻는 건가, 그게 더 아는 것이 중요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맥락이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제가 지금 기술사 돼서 한 20년간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잔디의 종류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 아직 책은 안 나왔어요. 사실 책은요, 어찌 보면 참 1년 걸리더라고요. 뭐 처음 한 책은 특히 더 그래요. 다시 뭐 이렇게 재판하는 책은 아닌 이상은 우리가 1년 대체로 아무리 그 해도 어떤 출판사 사정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과정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원고를 다 잘 넘겨도 생각보다 이렇게 의논하는 어떤 시간들도 꽤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책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부록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책이 없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책이 좀 빨리 저도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뭐라고 그러죠? 이 지금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내가 재촉한다고 해서 얼른 뭐 아무렇게나 내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기대만큼 잘 나오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근데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전체 어떤 과정들을 훑으면서 이때까지는 어떤 큰 타이틀의 어떤 과목이라면, 그죠? 또 앞에 우리가 계획론, 그 다음에 법규, 어떤 관련 법규, 그 다음에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이래서 크게 세 개의 어떤 파트로 나눴잖아요. 여러분이 앞에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어떤 큰 파트보다는 한 파트에 우리가 지금 문제 이렇게 여러분 다운을 받아 보시면요, 뒤에 각 하나가 파트가 끝날 때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봐라고 했던 어떤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습도 할 겸 그 문제를 제가 어떤 푸는 거. 물론 이제 파트도 결국은 정해져 있죠. 그죠? 실제로 시험은요, 시험 칠 때는 여러분들이 파트를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공부하는 과정은 파트로 조금 나눠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문제로 어떤 문제의 어떤 형식이다라고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파트로 제가 가르치는 게 낫고요. 중간중간에 하면서 제가 어떤 파트를 넘나드는 과목을 넘나드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복습도 할 겸 그리고 또 안에 내용도 전체적인 맥락도 한번 훑어볼 겸 그리고 시험 문제 어떤 풀이 제가 기출문제 풀이는 이때까지 뭐 메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메테가 아니고 어떤 파트별로 이제 모아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다고 다 풀진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어떠한 맥락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봐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어떤 이해하기가 참 좋은데 푸셨다면 뭐 더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 복습도 할 겸 문제도 어떤 파트별로 중요한 문제들을 한번 푸는 시간을 한번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 나오기 전까지. 그죠? 책 나오면 중간에 지금 부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록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잔디의 종류와 관리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도 보면 잔디의 종류와 관리 나와야 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요. 잔디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잔디의 종류하고요.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것은 맞죠. 전조 잔디를 모르고는 어떠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잔디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그때 왜 알아야 되고 이 잔디의 어떠한 특징을 또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에 항상 나오면 여러분들 자꾸 외우려고 해요. 저는 이거를 외우지를 못하죠. 물론 우리가 시험 칠 때 전용 뭐 잔디의 종류를 써보라고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전용 뭐 잔디의 종류를 뭐 쓰지 말아라는 소리는 없을 거고, 그리고 잔디의 종류를 써라, 뭐 열정을 써라, 아니면 시험에는 난지형 잔디를 써라라든지 그 다음에 한지형 잔디를 써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로 나오기는.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부분에 포스트잇으로 어떠한 외워야 되는 부분으로서 종류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죠. 자,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서 선생님 옆에 막 특징도 적으려면요 포스트잇 가지고 부족한데요. 앞에 우리가 석지라든지는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포스트잇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너무 많이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지형 잔디, 난지형 잔디 구분해서 할 때 종류만 사실은 적어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하다가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거 특징이 뭐지? 근데 사실은 한번 적어 놓으면요. 거의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으십시오. 머리질이 좋으나요? 여러분의 어떠한 그 암기 실력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한지형 잔디, 난지형 잔디, 한지형 잔디를 적었을 때 종류를 우리가 뭐죠 아까 뭐 조이시아 글래스 뭐 대표적으로 조이시아 글래스를 적었다. 이러면 조이시아 글래스의 어떤 특징이 뭔가는 바로 사실은 기억이 난다는 거죠. 공부를 한번 하셨으면. 근데 정말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앞에 찾아보면 되죠. 잔디 파트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류만 사실 적으시면, 우리가 시험 칠 때 종류를 난지형 잔디 종류 적어라 하는데 모르면 조금 난처하니까 종류만 한번 딱 적어 놓는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잔디를 왜 알아야 되느냐는 거죠. 왜 시험에 난지형 잔디, 한지형 잔디로 나눠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종류보다도 사실 난지형 잔디의 어떤 특징이 있고요. 한지의 잔디의 어떤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잔디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로 이 잔디는 우리가 물론 이제 운동장이나 골프장 이런 곳에 많이 쓰죠. 그죠? 한때는 뭐 골프장에 어떤 구분 다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니면은 뭐 또 어디다 쓰죠 또 여러분? 이
그거에 쓰죠. 성토나 절토, 그죠? 우리가 비탈면에도 우리가 잔디를 씁니다. 자, 그랬는데 앞에 우리가 비탈면에 어떤 조건이 있었죠. 그죠? 비탈면에도 물론 운동장과 골프장의 어떤 조건도 있습니다. 자, 이때 조건하고요, 비탈면의 조건하고요 틀리죠. 그죠? 환경적인 조건이 틀린다는 거야. 그리고 심는 어떤 방법이나 유지 관리하는 어떤 방법, 이 자체도 이 방법이라기보다는 유지 관리 조건도 틀리고요. 그죠? 환경 조건과 물리적인 밑에 토양이 어떠한 집안의 어떤 조건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탈면에 어떠한 잔디를 할 때 어떤 잔디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잔디를 써느냐. 그리고 골프장은 어떤 구역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러프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린이라든지 이런 곳, 그죠? 그래서 그런 곳에 곳곳마다 경기의 어떤 특징마다 우리가 전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죠. 운동장도요. 축구를 하는 곳이냐 아니면은 뭐 야구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뛰는 종목이죠. 한마디로 뛰는 종목의 어떠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어떤 일반적인 놀이의 어떠한 운동장 하고는 또 잔디의 종류가 틀리죠. 왜냐하면 환경적인 조건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토양의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운동장과 골프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인공적인 조건을 사실은 맞출 수 있는데, 비탈면은 인공적인 조건이 맞춰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설령 인공적인 조건을 맞춘다 하더라도 어떠한 향이나 어떤 경사, 우리가 앞에 비탈면이가 안에서 항상 굉장히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향이나 경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분무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가 잔디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잔디의 종류와 우리가 어떤 특징,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관리하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수목하고 똑같아요. 전정한, 시비는 뭐 비슷하지만, 어떤 비료 주는 건 다르죠. 그죠? 나무에 어떤 비료 주는 건 다른데, 어쨌든 시기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유사합니다. 근데 잔디는 뭐 전정하고 이런 건 없죠. 풀백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초 작업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어쨌든 유지 관리는 각각의 어떤 잔디가 어떤 잔디냐에 따라서 사실 어떤 달라지는 방법이죠. 그래서 특징을 알아야, 그러니까 그 특징은 그 잔디의 어떤 종류냐, 그리고 그 종류는 결국은 우리가 시공할 때 어떤 곳을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잔디를 고르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냥 무작정 우리가 서양 잔디, 한지형 잔디를 고르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잔디라면 일반적으로 많이 그냥 잔디는 뭐 난지형이 어떻고 한지형이 어떻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써놓은 경향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단지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난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잔디에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여러분들이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이 좀 더 쉬워진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술사 공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왜 하지? 우리 조경에 쓰이는 게 왜 필요하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적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적용해서 필요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자료를 본다면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고 그 많은 자료 중에서 무엇을 빼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잔디 종류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 굉장히 많아요. 그거 여러분 다 여러분이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죠. 내가 이걸 왜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자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전부 다 기술사 공부를 거의 다 손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기술사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간다, 그죠? 그래서 잔디의 종류 하면서 난지형 잔디 하면서 한국형 잔디, 그 다음에 조이시아 그래스, 버뮤다 그래스는 전부 다 난지형 잔디에 들어갑니다. 자, 한지형 잔디 우리가 대표적으로 켄터키 블루 그래스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래핑 밴드 그래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인 헤스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톨 헤스큐, 페어리어라이 그래스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난지형 중에서는 사실 조이시아 그래스를 많이 쓰죠. 버뮤다 그래스는 우리가 한국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저는 제가 비탈면 공법을 제가 특허낸다고 해봤기 때문에 잔디의 종류를 다 씨앗을 다 받들었습니다. 자라는 상태도 다 봤고. 그래서 우리가 버뮤다 그래스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어쨌든 난지형 잔디로서 한국형 잔디와 우리가 조이시아 그래스를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요. 한지형 잔디 중에서는 사실 파이네스큐도 그렇게 우리가 귀에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 켄터키 블루 그래스를 제일 많이 우리가 귀에 들었죠. 그다음에 벤터그래스 벤터그래스도요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벤터그래스고요. 그 다음에 페어리어라이 그래스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개는 벤트, 그 다음에 켄터키 블루, 그 다음에 페어리어라이 그래스 정도는 기본적으로 특징 정도는 잘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건데요. 자, 그러면 특징 무엇을 알 거냐 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비탈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골프장에서 주로 다루는 게 잔디입니다. 물론 아파트에도 하고요. 잔디는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그래도 대표적으로 잔디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하는 곳을 본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볼 거냐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이시아 그래스를 많이 쓰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페어리어라이 그래스를 많이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골프장에 쓴다든지 비탈면에 쓴다는 것은 결국은 토양하고 잘 이렇게 잡아줘야 되죠, 토양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비탈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어떻게 발달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본적으로 한국 잔디는 포복경이죠. 포복경은 땅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경이죠. 그죠? 우리가 아파트나 이렇게 잔디를 해보면 잘 알잖아요. 딱 뿌리 이렇게 떼짱으로 해놓은 걸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뿌리에 막 엮여 있죠. 그죠? 그래서 거의 다 있는 거는 포복경입니다. 근데 포복경은요, 운동장에 안 쓰죠. 그죠? 운동장에 특히 우리가 야구장이나 뛰는 종류, 우리가 축구장이라든지 골프장에도 사실은 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 잔디를 골프장에 안 쓸까요? 운동장에 왜 안 쓸까요? 포복경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골프 슈즈, 축구 슈즈 보셨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근데 야구는 슈즈가 다르네요. 그죠? 슬라이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축구나 이런 것은요.
뛰잖아요. 골프도 마찬가지지만 딱 서서 내가 안전한 어떤 그걸 해야 되니까 우리가 슈즈가 전부 다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홈이 파져서 내가 잔디를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축구도 마찬가지로 뛸 때 발에 우리가 신발에 이게 잔디가 걸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포복경, 정말해서 한국 잔디는 거의 다 포복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잔디는 우리가 황화 현상이 많다라고 막 해서 우리가 잔디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복경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국 잔디를 안 쓴다는 거죠. 비탈면에는 그러면 한국 잔디를 쓰는 게 사실은 더 좋죠. 근데 단지 이제 이때는 황화 현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안 쓴다는 것밖에 없지, 실제로 운동장이나 골프장에는 황화 현상보다는 경 때문이야. 우리가 뿌리의 특징, 정말해서 우리가 이 뭐라고 그러죠? 번식하는 과정이 포복경으로서 번식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우리가 운동장이나 경기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디의 종류를 알더라도 특히 또 관리하는 방법도 결국은 잔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한국형 잔디의 장단점, 그리고 포복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열의 어떤 번식의 장단점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